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 속에 20대 총선보다 2배 넘는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4.15 총선에서 여수갑 선거구는 후보자 4명이 격돌했습니다.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을 점검해봤습니다. LG헬로비전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선거구별 핵심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영안, 무안, 신안 선거구에서 자주 거론된 주요 이슈에 대해 후보자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4.15 총선에서 당선되면 앞으로 4년 동안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신분이 국회의원으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4.15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투표는 지난 20대 총선보다 2배 이상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전남 지역이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한평에서 25%가 넘는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모습을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 용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사전투표를 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투표소를 찾은 지역민들은 투표도 하고 인증사진을 남겼습니다. 아들이 지금 개강을 못해서 집에 있을 때 같이 투표를 처음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좀 감회가 새롭고 저희 목포가 좀 시민층이 많잖아요. 조금 중산층 아래 시민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조금 더 저희 목포 지역 사회의 청년들에게 더 일자리를 더 창출해 줬으면 좋겠는 바람이고요. 이런 노년층에 대한 실버 일자리 이런 쪽으로 이제 약간 평생 일자리 같은 그런 쪽으로 좀 창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전투표는 시작부터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전남 지역은 10일 오전 7시 기준 0.59%로 시작했으며 지난 20대 총선 당시 0.29%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11일 오후 5시 기준 전남 지역 전체 투표율은 16.76%로 하루 종일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22개 시군 가운데 8개 지역에서 20%가 넘게 투표했으며 한평에서는 25.06%를 기록해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20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 전남 지역 전체 투표율은 9.34%였고 신안군이 12.33%로 가장 높았습니다. 투표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1m 이상 거리 두기 등 투표 사무원의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또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선고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로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됩니다. 본인 확인 시에도 1m 이상의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하고 투표소 내부에서는 되도록 말을 하지 않고 사무원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이상 안내 사항은 나와 이웃을 위한 배려이니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남 지역 297개 투표소에서 11일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되며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투표소를 방문하면 사전 신청 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LG헬로비전이 선거구별 후보자를 만나 주요 공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수 갑 지역구에 출마한 4명의 후보자를 만나 출마 배경과 공약을 점검해봤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후보입니다. 이번 21대 총선에 출마한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민선 6기 시장을 역임했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과 국민에게 꼭 필요한 입법 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입니다. 대표 공약으로는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과 여수 유치, 여수항을 동북아 해양물류 거점항으로 육성, 서울과 여수를 잇는 2시간대 철도 운행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와 서울 간의 철도 교통을 2시간대로 단축시켜가지고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산단에 있는 건설 프런트 노동자들을 위해서 작업복 세탁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산단 건설 프런트 근로자 복지센터를 반드시 세우도록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심정우 후보입니다.
여수에서 평생을 일해왔다는 심 후보는 진정한 지역 일꾼으로서 국회에 입성해 여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표 공약으로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국립대학교급 종합병원 유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여수 유치를 꼽았습니다. 우리 정치권도 여야 구분 없이 여순 사건 진상 특위를 구성을 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제1야당인 저 심정호가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설득을 해서 특위 구성에 적극 동참해서 협조를 얻어내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장수희 후보입니다. 장수희 후보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바로 살리기 위해 출마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 공약으로는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한다는 것과 코로나 긴급생활자금 18세 이상부터 1억 원 지급, 국민배당금 18세 이상부터 월 150만 원 지급,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70만 원 추가 지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 긴급 생활자금 18세부터 1억 원씩, 두 번째로는 국민배당금 18세부터 150만 원, 65세부터 220만 원, 세 번째는 참전용사 월 300만 원, 일시불 5억을 저는 주요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8번 무소속 이용주 후보입니다. 이용주 후보는 정치적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해 고향 여수의 발전에 힘을 싣겠다는 각오를 보였습니다. 대표 공약은 20년째 지지부진한 율촌 2, 3 산단을 조기 착공해 공장 부진안을 해소하겠다는 것과 청년과 은퇴자의 생계 지원 대책 마련,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유치 등이 담겼습니다. 일자리를 위해서는 새로운 산단이 조속히 조성되어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율촌 2산단, 3산단이 조속히 준공되어야지만이 여수에 새로운 제조업 기지가 들어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노령수당을 대폭 확대해서 1년에 연 1,000만 원까지를 소득 수준의 차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후보자들의 표심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LG 헬로비전은 앞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영안, 무안, 신안 지역의 주요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공항 건설과 통합, 그리고 이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지역 주력 산업의 위기가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생각을 고정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핵심 키워드로 알아본 무안의 최대 현안은 무안국제공항입니다. 광주공항과 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군 공항도 함께 옮겨달란 광주시의 요구에 반발이 생겨 답보 상태에 놓인 상태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에게 대안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전이 필요하다면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정부의 공식 의견을 가지고 격이 없는 그런 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항 이전 건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요. 전보 비행기들이 앉을 수 있도록 활주로를 확장하는 것과 다른 공항과 차별화할 수 있는 항공 튜닝 사업. 무안공항으로 민간공항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군사공항 문제는 바다에 간사이 공항처럼 시멘트 블록을 채워서 섬으로 이뤄진 신안의 핵심 키워드인 흑산공항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환경보호 문제와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흑산공항의 건설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21대 국회에 들어가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것부터 제가 접근을 해서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환경 문제는 좀 완화해서 조속히 개항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새 도래지기 때문에 그런 크레임이 걸려 있는데 지역민들과 또 환경단체와 또 정부에 촉구를 해서 본래의 계획대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암의 최대 현안이자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전남 서남권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과 관련 업종이 밀집한 대불산단. 글로벌 상황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는 조선 경기에 대해서도 저마다 다양한 해법을 내놨습니다.
예산을 뒷받침하고 제도를 뒷받침해서 대불 산단과 조선 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블록 업체들을 중심으로 하청 일을 하고 있는 대불공단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급 보증을 잘 서서 원청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대한조선이나 3호 중공업 조선소를 정부가 좀 특별하게 이럴 때 예산을 긴급 투입을 해서 회사 경영에 도움을 주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후보의 3파전 대결로 좁혀진 영암부안 신안선거구. 전현직 의원의 맞대결이 성사되면서 선거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4.15 총선에서 당선이 되면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데요. 후보자에서 당선자 신분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에서 당선되면 당선의 기쁨과 함께 다양한 혜택이 돌아옵니다. 먼저 선거에 사용했던 비용을 전액 보전받게 됩니다. 헌법 제116조 제2항에는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거 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가 사용하거나 책임져야 하는 금전이나 물품, 채무, 그 밖의 모든 재산상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선거 비용은 득표율에 따라 전액 또는 절반을 돌려받게 되며 당선인은 득표율에 상관없이 전액 환급받게 됩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 비용 전액을 그리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 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또한 비례대표 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지출한 선거 비용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단 선거 비용은 선거일 후 10일 이내 관할 선거구에 보전 청구를 해야 하며 선관위에서 청구 내역을 확인해 60일 이내에 비용을 보전합니다. 당선자는 신분에도 변화가 생겨 고위공직자 대우를 받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통상 특별한 보직을 맡지 않는 한 차관급 예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면 장관급의 대우를, 국회의장의 경우 장관급 이상의 대우를 받습니다. 급여 수준은 지난 20대 기준으로 1억 3,796만 1,920원입니다. 연봉에는 일반 수당과 입법활동비, 관리 업무 수당, 정액 급식비와 정근 수당, 명절 휴가 비용이 포함됩니다. 별도로 의정활동 경비도 지급되는데 연간 9,251만 8,690원에 이릅니다. 이 금액은 사무실 운영비와 차량 유지비, 유류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한 해 2억 3,048만 610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당선자. 달라진 신분만큼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당선자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차입니다. 4.15 총선이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LG 헬로비전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어떤 정당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보다 일단 먼저 선거 공약 보고 유권 활동하는 그런 태도나 이런 거 보고 뽑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자세하게 알고 그런 거에 더 관심 가지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보적이면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자격증 이런 것도 시험을 보고 이러는데 돈이 좀 많이 들잖아요. 그런 걸 순천시에서 지원을 좀 해준다거나 그러면은 저희한테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 편하게끔 복지해주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사람들 다 청년들 해주는 일자리 이런 복지는 많은데 뭔가 활성화는 안 돼 있는 기분. 크게 와닿지도 않고 기준이 약간
저희에게 편하게끔은 안 해주는 느낌이랄까. 청년의 현실을 잘 아는 후보가 당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정부가 수용 의사가 담긴 입장을 밝혔죠. 영세 자영업자에서 재벌 회장까지 따지지 않고 준다는 건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현 기자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소득 하위 70%냐? 전 국민이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싼 논란에 시민들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정말 어려운 이들을 위해 선별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피 같은 세금을 걷어서 하는 건데 꼭 진짜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뭐 지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니까 좀 꼭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먼저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줬으면 좋겠지만 뭐 더 잘 사는 분들은 덜 어려우니까 더 어려운 분들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나가서 이제 그런 분들 또 챙기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다. 재정 낭비이니 차라리 아예 주지 말거나 지원 대상을 최소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차라리 주지 말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 데이터 나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인데는 주고 얼마씩이라도 다 뭐 하다 못해. 그런 사람들은 10만 원도 큰 도움이 되지만은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인데 멀쩡한 사람도 돈 나눠가지고 몇십만 원씩 줘놓으면 푼 돈은 뭐합니까? 아무 소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명하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빚으로 남으면은 후세한테 좋지는 않잖아, 그죠? 그 국민재난지원금이라는 거 정말 필요한 한 사람한테만 갔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줄 거면 모두에게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뭐 생활에 좀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영세의 중소기업체들은 좀 뭐라 그럴까, 지금 이때의 정부의 보조를 좀 받으면은 상당한 그 힘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저는 다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거는 우리 국민 세금으로 내는 거니까 이럴 때 힘들 때 서기 위해서 뭐 세금을 축적을 해놨다가 다시 쓰고 이러면은 다음에 세금을 낼 때 사람들이 생각이 또 바뀌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어요. 특히 지급 기준이 논란이 되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떤 분은 거의 월급 다 비슷한데 못 받는다면서 뭐 몇백 원 차이 못 받는다면서 이런 선생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건 조금 아니지 않나, 뭐 줄 거면 다 주는 게 액수를 적게 해서 다 주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9조 1천억 원.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재정 적자가 불가피해 나라 곳간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고소득층으로부터는 세금 등으로 환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4월 10일과 11일) 사전투표가 치러집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는 투표 인증샷과 함께 우리 지역 일꾼으로 뽑힐 당선자에게 바라는 점을 카카오톡 제보 25로 보내주세요. 저희 LG 헬로비전에서 선거 당일 개표 방송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선거 방송은 LG 헬로비전과 함께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